네, 군포 3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민들하고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미숙입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덕택에 경기도의원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더 많이 일하고 여러분들께 그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편안하고 이렇게 좀 배려를 잘해주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좀 어떠세요? 약사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약사이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좌우명도 역지사지거든요. 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랫동안 좀 몸에 배인 그런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 예, 그런 것들이 늘 있다 보니까 동료 의원분들도 김미숙 의원에게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뭐 그런 표현도 하던데 마음에 드세요? 네, 과찬이시죠? 네. 네. 10대 때 이렇게 보면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 후반기 때는 경제노동위, 또 전반기 때는 윤리특위 부위원장에, 후반기 때 의회 운영위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보면 복수의 그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더러 계시긴 하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좀 일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두루두루 활동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재선이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와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직업이 약사잖아요. 네. 저와 잘 맞는 그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가 재선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과 그런 지식들을 갖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예산을 잘 쓰는지 또 결산도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10대 의정 활동 때 보면 개정 조례안보다 재정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하얀 도화지에 새로 쓰는 건데 개정과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건데 조례안을.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조례안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조례인데요. 네.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몸만 아프지 않고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심리적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동기, 청소년기는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변화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또 가정 불화나 아니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위센터나 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받아서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보건복지 활동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좀 어떤 목표라든가 그리고 계신 그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취약하신 그런 계층에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건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사시잖아요. 근데 원래 고향은 제주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약사하시다가 정치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약사 회장으로 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에서?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예, 예. 네. 약사회 회원들한테만 국한된 봉사 말고 조금 더 폭넓게 봉사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좀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좀 한번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저도 조금 더 넓게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예. 그 도의회 약사 출신 의원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이혜영 의원도 보니까 동문이시던데 네. 비슷한 연배신 것 같고 당은 좀 달라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잘 어울리세요. 네, 저희 수국대학 때 네네. 동문인데요. 네. 나이로는 언니이고 아. 학번은 또 제가 위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도의원을 권유를 받았을 때 네. 사실 제가 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언니 나 이런 거 하라고 권유가 왔는데 일단 너는 오케이 했어. 근데 언니는 언니가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받았다. 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생각만 해도 흐뭇한데요. 네. 예,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그 약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래도 야, 내가 정말 약사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던 좀 순간들이 있죠. 네. 가장 제가 좋았을 때는 제가 권해드린 약을 드시고 많이 좋아졌다, 많이 나아졌다 하면서 다시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고 이 약사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가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끔은 약국에 오시는 단골분이 정치 활동 하지 말고 약국에 있어줘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요. 단골분들. 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약사라는 전문성을 갖고 또 이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둘의 또 장점을 살려서 제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한테. 예. 그래서 둘 다 그 상대에 대한 이제 시민에 대한 환자에 대한 고충을 많이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비슷하죠. 예, 예. 자, 이제 지역구 군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군포가 아직 3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27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군포 3본도 1기 신도시 뭐 5개 지역 중에 가장 작게 시작을 했지만 여기도 뭐 리모델링 재건축 요구가 상당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일기 신도시여서 신도시,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있고 이제 원도심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도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신도시도 아까 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과 네.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2024년도로 미룬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게 공약을 파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잖아요. 김동연 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좀 먼저 움직여 보겠다라고 뭐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과연 국가적으로 잘 조율이 될까 정부하고 걱정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일기 신도시 시민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고 네. 안락하고 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염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조금 많이 힘쓸 생각입니다. 예. 근데 김민수 의원님 평소에 보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오늘도 만나 뵈니까 사전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뭐 공부하러 나오셨다고 의회 회기 기간도 아닌데 그래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네. 초선이면 환경이 바뀐 데 처음 오면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봐야 되기도 하고 네. 뭐 공부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네. 베이스가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한테 뭐 요구도 하고
고칠 건 고치라고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 그렇죠. 기간이 또 오거든요. 그 전에 조금씩 공부를 해놔야지. 왜냐하면 예. 지역 활동들이 또 겹치면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잠깐 비회기일 때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그 모범생의 전형이네. 학교 다니실 때도 시험 기간 미리 전에 한 달 전부터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안 됩니다. 늘 몸에 밴 그런 성실함이 참 도민의 입장에서는 보시면 든든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공부하시고 의회 활동하시고 그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뭐 좀 취미생활 같은 건 안 하세요? 취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1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좀 취미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요번에 지난 10대에도 탁구 동호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 탁구 동호회를 하나 결성해서 네. 한번 우리 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전부터 좀 취미로 오래 하신 거예요? 제가 약사회 활동을 하면서 네. 약사회 임원들과 네.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생각하는 끝에 탁구를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약사회 활동할 때 탁구를 하면서 우리 약사회 내에서의 탁구 대회도 있습니다. 와. 거기에서 조금 잘하는 편에 우와. 속합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사회에 나오면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주 기초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경기도의회 현정화? 뭐 이 정도? 예.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아 거는 그러면 자주 탁구 합니다. 잘 치시겠네요. 탁구는 조그만 공을 하잖아요. 저는 어. 이제 큰 공을 하는 배구 선수였습니다. 와, 배구 진짜요? 선수하고 육상을 했었었는데 예. 야, 배구와 육상. 그러면 진짜 운동 제대로 하신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경기도의회 조혜정. 나는 새, 작은 나는 새 조혜정. 예. 조혜정이고 현정하고 뭐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김민수 의원님 활동 기대가 됩니다. 좀 4년, 단기적으로는 4년, 향후엔 더 길게 봤을 때 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저를 볼 때 아, 참 성실하게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잘 들어줬구나라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정말 행동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저는 비타민 같은 도의원 김미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저한테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 곁에서 늘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다 더 잘 읽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